태화강역이 복선전철 개통에 맞춰 수소역으로 이름을 바꾸고 공원 등을 갖추는 등 재탄생합니다. 대신 버스 차고지는 북구 명촌 일대로 이전해 복합 환승센터 기능은 분산됩니다. 울산 5개 구군 중 북구 인구가 처음으로 중구를 앞질렀습니다. 57개월째 인구가 감소하는 울산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배익기 씨가 울산시로부터 보상을 통한 기증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배 씨에게 기증 의사를 물어본 적은 있지만 보상 논의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울산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을 공동체 중심의 복지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울산형 마을 뉴딜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달 2차례 태풍으로 울산에서 5만 호 이상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울산시와 한전이 재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1991년 지어진 태화강역. 광역시를 대표하는 관문으로선 부족함이 많습니다. 내년 상반기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신축 역사 준공에 맞춰 이 태화강 역사가 수소역으로 대변신을 시도합니다. 광장에 수소공원을 조성하고 영명에도 수소를 넣는 건데 반경을 넓혀 북구 명촌교 일대 복합환승센터와 수소도로, 수소선박 선착장도 구상합니다. 역사를 중심으로 한 전국 유일의 수소타운, 조윤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귀신골의 등을 형상화한 동해남부선 태화강역 신축 역사입니다. 하루 평균 승객 13,000명이 오갈 예정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에 승강장과 매표소, 편의시설을 갖춥니다. 내년 3월 공사가 끝나면 곧바로 복선전철을 시범 운행합니다. 지은 지 30년이 다 돼가는 기존 역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딱 내렸을 때 시골 같고 주변에 건물도 많이 없고 울산도 광역시인데 그렇게 광역시 같은 느낌이 없어요. 역사 앞에 이렇게 버스들이 어수선하게 주정차한 풍경도 사라집니다. 버스 회차로와 차고지, 충전소를 이전하기로 한 겁니다. 북구 명촌 일대에 차고지와 CNG 충전소를 만들어 태화강역 복합안승센터 기능을 분산시킵니다. 이전하는 자리에는 수소연료전지 충전소와 홍보관을 갖춘 수소공원이 들어섭니다. 또 명천교 일대엔 수소도로와 인도, 수소선박 선착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서 생산하는 부생수소 지하배관이 태화강역 앞으로 지나가는 만큼 국내 첫 수소트램과 수소로 움직이는 시범도시인 북구 율동지구와 연계 거대한 수소타운을 형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울산시는 태화강역 이름에 실제 수소란 단어를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역시 관문에 걸맞지 않았던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태화강역이 전국 유일의 수소역으로 이름을 떨칠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울산의 5개 구군 가운데 북구의 인구가 처음으로 중구를 앞지르면서 3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 됐습니다. 57개월째 인구가 감소하는 울산에서 북구는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교육 등 인프라 구축에 병행돼야 하는 과제입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면서 인구가 늘기 시작한 북구 송정동. 지난해 3월엔 한 달 사이 인구 2,200여 명이 급증했습니다. 신도시니까 주변이 다 깨끗하잖아요. 다 신설이고 그리고 주변에 공원도 많고 애들은 깨끗한 공기에서 살았으면 해서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북구 매곡동 역시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2017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 새 5,5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북구 인구는 21만 8,900여 명. 북구가 출범 23년 만에 중구의 인구를 넘어서면서 울산에서 3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 됐습니다. 분구 초기만 해도 농소 등 농어촌과 연포 등 산업단지로 양분되던 북구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울산 외곽순환도로 강동권과 송정 역세권 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10년 이내에 30만 인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울산시 인구가 지난 2015년 12월부터 57개월째 감소세인 것과 달리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구 증가세에 비해 교육과 문화시설 등이 여전히 부족해 인프라 구축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UBC 뉴스 김예은입니다. 올해 울산 혁신도시에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인구가 수도권에서 울산 혁신도시로 들어온 인구보다 더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수도권에서 울산 혁신도시로 전입한 인구는 117명, 전출된 인구는 147명으로 전출자가 30명 더 많았습니다. 울산 혁신도시는 지난 2017년부터 전출자 수가 전입자 수보다 더 많았다가 지난해 전입자 수가 89명 더 많은 역전 현상을 보였지만 올해 다시 전출자 수가 더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글날을 이틀 앞두고 있는데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배익기 씨가 울산시로부터 보상을 통한 기증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배 씨에게 기증 의사를 타진한 적은 있지만 법적 문제로 보류됐고 보상 논의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국보급 문화재로 평가받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입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해례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1,000억 원을 요구 중인 소장자 배익기 씨가 해례본을 훼손할 우려 때문에 국고 환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배 씨가 2년 전쯤 울산시로부터 해례본을 기증해달라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외솔 선생 연구지더라고. 문화 쪽으로도 한번 일신해보고 싶다 하는 그 의지가 있더라고요. 그 이후로 계속 접촉이 간간히 있었는데. 배 씨는 기증 방식이 울산시가 롯데나 현대 등 지역기업과 연계해 보상을 해주면 울산시는 관련 기업과 기념공간 등을 조성하는 방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 하는 얘기까지도 들었고요. 아, 그 보상과 관련해서요? 예. 해례본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만큼 금전적 보상을 논의했다면 사법 판단을 따르지 않았다는 문제에 귀착합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배 씨에게 기증 의사를 물어본 적은 있지만 보상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명예롭게 세상에 공개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증의 의사를 물어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설득을 한 것이 제가 한 일 전부입니다. 또 해례본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했지만 소유권 등 법적 문제로 현재 보류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 지난달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울산에서 5만여 호가 정전 피해를 입자 울산시와 한전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예방책으로 꼽히는 배전선로 지중화율은 다른 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200여 가구가 사는 아파트 단지가 20시간 넘게 암흑으로 뒤덮였고 울산 대도시에 태풍 한번 지나갔다고 한전이 1인식으로 횟집은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것들은 못 써요. 못 팔아요. 못 팔고 일단 살아있는 고기 파는 집에 죽은 고기를 어떻게 팔아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인한 정전 피해는 울주군과 남구에서 가장 심했고 중구, 동구, 북구 순으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두 차례 태풍으로 주택은 물론 기업까지 5만여 호의 대규모 정전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정전 원인은 나무나 간판 등 이물의 전선 접촉이 74%, 태풍에 의한 전봇대 파손이 3.5%, 해일 등으로 인한 집안 유실이 0.9%였습니다. 한전은 배전선로 근처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과 해안가 등 취약 지역의 배전 설비를 보강하는 등 정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재난 상황실에 저희 한전 쪽에서 상근으로 파견을 해서 어떤 정전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복구 현황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정전 피해를 줄일 근본적 대책은 부족합니다. 전선을 땅에 묻는 배전선로 지중화율은 울산의 경우 25%에 그쳐 서울 60%, 부산 41%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또 자연재해로 인한 정전 피해에 대해선 보상 규정이 없는 점도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
뉴스플러스입니다. 울산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을 공동체 중심의 복지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울산형 마을 뉴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공동체의 구심점인 주민센터를 스마트화하고 특성별 맞춤 발전 방안을 연구하는 마을 연구소를 신설합니다. 또 주민 주도 예산 제도인 마을세를 도입해 주민이 낸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해당 읍면동으로 환원해 주민이 추진하는 사업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마을에서 창출한 일자리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현재 500만 2개 기업 2,000명의 고용 인원을 2024년까지 900개 기업 3,200여 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시내버스 승객이 줄면서 울산시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시내버스 이용객은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지난 2월 56% 줄었다 서서히 회복한 뒤 광화문 집회발 확진자가 쏟아진 8월 다시 26%로 떨어지는 등 지금까지 평균 31% 감소했습니다. 울산시는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77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지만 현재까지 예산은 적자 노선 지원액 650억 원만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6년 264억 원이던 시내버스 적자 노선 재정 지원은 지난해 650억 원으로 치솟았으며 올해는 무료 환승과 벽지 노선 손실 보상을 제외하고도 770억 원에 이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11일까지로 예정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16일까지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16일까지는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등교 인원은 전체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오는 16일 이후의 학사 운영은 중대본의 방역 단계 조정과 교육부 지침을 반영해 다시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울산시가 정부의 코로나19 2차 긴급재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예술인과 종교시설, 그리고 2차 지원에 포함됐지만 어려움이 큰 문화예술단체에 대해 긴급 지원에 나섭니다. 시는 10억 원을 투입해 문화예술단체 400여 개에 단체당 100만 원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 등록이 완료된 예술인 1,200여 명에 대해서 1인당 5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내일부터 12월 11일까지 울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받습니다. 최근 완공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 경납 건물에서 50cm에 이르는 구멍이 발견돼 원전 안전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원전 경납 건물에서 모두 37곳의 구멍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경납 건물은 원전 사고 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5겹으로 만들어진 방벽으로 상업 운전을 시작한 지 4년밖에 안 된 신고리 3호기에서도 구멍이 발견된 것은 심각한 부실 시공의 징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솔 최연배 선생 서거 50주년을 기념하는 2020 외솔 한글 한마당이 한글날인 모레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중구 원도심과 외솔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개막식은 모레 저녁 7시 중구 동헌 특설 무대에서 열리며 국제 문자 포스터전과 외솔 한글운동 24대 사건 특별전, 그리고 한글 빛거리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됩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글 문자 빨리 보내기 대회 등은 대면 방식으로, 또 한글 학술 대회와 한글 동화 입체극 등은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열립니다. 현대중공업노조가 지난해 법인 분할 반대 투쟁과 관련해 무더기 징계를 받은 것은 부당징계라며 구제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오늘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불법 파업이란 이유로 조합원 1,415명을 징계했지만 법인 분할은 조합원의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당한 파업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진노위는 내일부터 구제 신청 신문회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남구 상계동 동해선 철길에서 70대 A씨가 운행 중인 화물열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철길을 걷다가 열차에 치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울산 지역 학원들의 교습비 관련 위반 사례가 40건 적발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에서는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교습비 관련 위반으로 40건이 적발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17년 3건, 2018년 20건, 2019년 8건, 또 올 들어 9건이며 위반 내용은 교습비 초과 징수와 미반환, 조정명령 미행과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 거짓 게시 등입니다.